요르단의 가장 큰 약점은 한국을 한번 상대해봤다는 자만심이다. 손흥민의 호주와의 연장전 프리킥이 여전히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는 가운데 각종 해외 매체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키커를 보유한 한국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프리킥 전술을 두고 있다고 말하며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차는 프리킥을 모방하고 있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프리킥을 보고 한국 악랄한 속임수를 쓴다고 경계하며 한국을 한번 상대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다수의 해외 매체는 손흥민이 저 골을 넣기 위해 세계의 벽을 넘어서 했다. 한국의 두 선수가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이유는 정말 악랄한 속임수라고 언급하면서 메시의 프리킥을 손흥민의 프리킥과 비교해 많은 팬 사이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넘어야 했던 세계의 벽, 그리고 메시의 프리킥이 소환된 이유 마지막으로 이 프리킥을 본 요르단 매체들의 반응. 풋볼 잡지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팀은 단연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다수의 해외 매체는 한국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황금 세대를 이루고 있지만 그들을 이끄는 클린스만 전술 부재에 실패한 감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적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을 지속적으로 는 매체들은 주로 미국 매체들이 CNN, ESPN이라고 말하며 미국 대표팀을 맡았을 당시 클린스만의 무전 수락을 뗀 미국이 클린스만 곱게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옛말에 뛰어난 스승 밑에서 뛰어난 제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스승이 너무 뛰어나서 친절하게 일일이 가르쳐주다 보니 제자들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반대로 무능한 스승 밑에서 뛰어난 제자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스승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목이 탄 제자들이 스스로 노력해 후에 큰 일가를 이룬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한국은 클린스만이 워낙 전술적으로 무지하다 보니 선수들이 스스로 전술을 의논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말하며 호주전에서도 연장에 들어가기 전 선수들이 모여 긴박하게 서로 전술을 의논하는 것이 바로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이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8강전 호주전 마친 후 황희찬이 서로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많이 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서로 지적해주면서 승리 후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더욱더 클린스만의 무전술이 오히려 뛰어난 한국 선수들의 능력을 깨우고 있어 이것이 호재인지 악재인 알 도리가 없다고 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손흥민 역시 클린스만이 전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공격진의 퀄리티가 워낙 좋고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많은 자유도를 부여하는 것이 전술이라고 반박하면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면서 위치를 바꾸지만 큰 틀에서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선수들이 전술적 이해도가 워낙 뛰어나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황희찬이 한 말과 일맥상통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선수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추측해보면 한국이 후반전에 강한 이유는 전반전에 상대 수비진의 수비 전술을 이해하고 어떻게 부숴야 하는지 관찰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전반전을 겪고 나면 한국의 뛰어난 공격진은 중간 휴식 시간 때 서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선수들끼리 스스로 전술을 짜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전달하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그래서 한국은 전반전보다는 후반전보다는 연장전에 훨씬 엄청난 폼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말하며 후반 막판과 연장전을 리뷰해보면 거의 1분 단위로 호주 진영에서 공격을 시도한다 정도 템포는 앱 최상위 레벨의 리버풀, 맨시티, 토트넘, 아스널과 같은 팀이 공격할 때의 템포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전문가들은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저런 템포를 보여준다는 것은 한국의 정신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요르단이 조별회선에서 만났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손흥민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사우디전을 계기로 팀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르단의 약점은 한국을 한번 상대해봤다고 자만하며 조별 예선에서 만났던 그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요르단은 조별 예선에서 한국을 상대했다니 내려앉아 수비를 하다가 역습하는 패턴으로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프리킥에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손흥민이 8강전에서 보여준 호주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미친 프리킥 장면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골을 넣기 위해 세계의 벽을 넘어서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첫 번째 벽으로 상대의 수비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는 2m에 달하는 장신 수비수 해리 스타가 있어 이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왼쪽 공간에 수비벽을 세원이 수비벽을 넘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설명하면서 손흥민은 이 첫 번째 벽을 해결하기 위해 해리스타 머리 위쪽으로 공을 차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선수의 머리 위쪽으로 비겨 찬다. 더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선수가 점프하는 높이까지 계산해 점프해도 닿지 않도록 간발의 간격으로 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계산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그 계산대로 정확하게 그 위치에 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며 혀를 내라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어 두 번째 벽은 상대의 수비벽을 넘겼다 하더라도 이 공이 뚝 떨어져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손흥민은 이 두 번째 벽을 넘기 위해 공에 아주 특별한 회전을 건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손흥민은 공을 찰 때 발목 스냅으로 공이 전진하는 방향으로 회전이 걸리게 하는데 수비벽을 넘자마자 공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탁구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하며 공의 뒷면을 적당한 각도로 깎아 때리면 이 공이 전진하면서 네트를 넘어 뚝 떨어지는데 축구에서는 이걸 스핀킥이라고 하며 굉장한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벽은 공의 코스가 상대 골키퍼가 대응할 수 없는 위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호주 골키퍼 매슈 라이언은 수비벽을 왼쪽에 세우고 자신은 오른쪽에 선다. 공이 들어가려면 왼쪽으로 차야 하지만 수비벽을 넘기기가 몹시 어렵고 넘긴다고 하더라도 공의 스피드가 리면 호주 골키퍼가 이 공을 쳐낼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벽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슈 라이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브라이턴에서 주전 골키퍼로 뛸 정도로 실력이 탁월한 선수라고 말하며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는 이 골키퍼를 속이기 위해 한국은 두 명의 선수, 즉 이재성과 양현준이 앞에 세워 손흥민이 공을 찼을 때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도록 상대 골키퍼의 시야를 가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호주 골키퍼를 자세히 보면 손흥민의 공이 이미 수비벽을 넘고 있는데도 공이 어디로 올지 알지 못해 스태프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데 이것은 이재성과 양현준이 무릎을 꿇고 상대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덧붙여 이 방법은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동료 선수를 벽으로 세웠기 때문에 만약 상대 골키퍼가 공을 쳐낸다. 맨 세컨드 볼을 따내 슛으로 연결할 선수 2명이 모자란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확실한 키커를 보유한 팀이 아니면 이런 전술은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에서 프리킥할 때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벽을 쌓는다. 역시 확실한 키커인 메시가 있어 가능한 전술이라고 말하며 한국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이 세계적인 자유키커 있고 만약 요르단이 수비라인을 끌어내려 수비를 하다가 위험지역에서 프리킥을 내준다면 호주와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잡지가 상제 작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상 풋볼 잡지가의